안녕하세요. 고전을 파헤치는 채널 고파치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 하면 뭐가 떠오르신가요? 사극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다들 조선시대 왕은 여러 왕비나 후궁을 두고 날마다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정치도 왕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조선이 어떤 나라인가요? 아시겠지만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유교 중에서도 아주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성리학 국가가 아니었던가요? 성리학에서 정치는요, 인과 덕에 의한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인과 덕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날마다 신하들과 함께 학문을 하고 수양을 하고 또 정치도 뭐든지 신하들과 이렇게 토론하면서 합의에 의한 정치를 해야지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미암 유이춘의 미암일기를 가지고 16세기의 왕, 선조의 일상, 특히 신하들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사를 의논하는 그런 모습, 왕의 일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암 유이춘은요, 자신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관직 생활을 10여 년 동안 미암일기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조선시대 왕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은요, 왕이 되기 이전부터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왕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교를 계속 받았죠. 조선시대 때는. 또 어렸을 때는 어때요? 강학청이라고 하는 곳, 강학청입니다. 그리고 왕세자일 경우에는 세자 시강원에서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천자문이라든가 한 4-5살 정도 볼까요? 천자문을 했죠. 그리고 한 7, 8살이 되면 한글도 떼야 됐습니다. 왜요? 조선시대 왕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한글을 뗐는데요. 왜 그러냐면 출가한 공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일가 친척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죠. 여성들하고는 주로 한글로 소통을 했고 남자들하고는 한문으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보통 왕들도 7, 8살이면 한글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지나게 되면 어렸을 때는 소학이라고 하는 수신서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 사서, 논어, 맹자, 대학, 중형 같은 이런 성리학 경서들을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왕이 된 다음에는 그러면 공부를 그만둘까? 나이가 들었으니 그렇지 않죠. 왕이 된 이후에는요, 신하들과 함께 이 경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경연이 뭐냐면요, 왕과 신하들이 학문을 강론하는 자리를 경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도 아침, 낮, 저녁 3번씩 해야 되고요. 또 뭡니까? 날씨가 아주 덥거나 추운 여름이나 겨울을 빼고는 또는 뭐 중국 사신이 온다거나 이런 국가적 행사가 없으면 매일같이 열려서 끊임없이 신하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신하들 앞에서 계속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왕하고는 천지 차이로 매일같이 공부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암을 한번 따라서 조정에 들어가서 왕이 신하들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실제 가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미암을 따라서 한번 궁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암은 보통 새벽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자기한테 경연이 있으면 일단은 경연청으로 먼저 갑니다. 한 새벽 6시, 7시, 6시 정도에 갈 것 같아요. 가면은 경연청에는 어때요? 미리 이제 출근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품계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우의정이나 뭐 대사관, 대사원 이런 사람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경연청에 쭉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미암이
거기를 가서 공손히 이렇게 절을 하면은 옛날에는 예법이 어떻게 되냐면 윗사람은 앉아서 인사를 이렇게 받아주고요. 좀 그 관직이 낮은 사람, 자기보다 낮은 아랫사람들은 일어나서 이렇게 답례를 하는 겁니다. 예, 예법도, 출근해서 인사 예법도 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의정은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국립총리급이라고 해야 되겠죠. 왕 밑에서 정사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관직이 되게 높은 분을 말하는데 이분이 이제 미암한테 오늘 임금 앞에서 강론할 거를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이제 미암이 오늘 강론할 부분을 먼저 딱 읽고 풀이를 한번 쫙 해봅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예행 연습이 끝난 거죠. 그러면 우의정이 그 10여 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임금이 계시는 사정전으로 쫙 갑니다. 사정전으로 이제 딱 가니까 미암도 이제 쫓아가서 갔겠죠. 갔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왼쪽 편에는 서편에는 임금의 어머니인 자전이 발을 치고 그 안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른편에는 임금이 이제 어탑 위에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당시에는 왕이 15살밖에 안 됐어요. 어린 왕이었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임금의 어머니가 발을 치고 수렴청정을 합니다. 발을 들이우고 정치를 한다 해서 수렴청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미암이 사정전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그 모습이 또 상당히 웃깁니다.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즘에는 뭐 대통령 앞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크게 몸을 굽신거리지는 않죠. 근데 조선시대 왕은 어때요? 하늘의 대리자잖아요. 지엄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어떻게 걸어가냐면요. 이렇게 딱 하고 몸을 되게 굽힌 채 이렇게 오리처럼 종종종종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의정이 먼저요. 종종종 걸음으로 가서 어탑 앞에서 절을 딱 그것도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면은 나머지 신하들도 뒤따라갑니다. 오리처럼 종종 걸어가서 또 마찬가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면서 절을 올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좀 불편하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자전이 좀 인자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좀 편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전이 발 안에서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군신 사이는 부자 사이와 같으니 입실할 때 너무 엎드리지 않아도 되느니라. 이러면 이제 신하들이 똑같이 예의하면서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좀 살짝 열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리가 딱 정리가 되면 드디어 이제 임금이 먼저 시험을 봅니다. 어제 배운 거를 밤새 얼만큼 복습을 했는지 먼저 임금이 전날 배운 것을 한번 쫙 신하들 앞에서 한번 쫙 읽고 풀이를 쫙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께서 많이 공부를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안심이 되면 다음번 오늘 읽을 대목을 이제 오늘 공부할 대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오늘은 미암이 경연에서 강론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암이 먼저 오늘 배울 대목, 그 논어맹자 대학 중용의 대학의 정심장을 먼저 2번을 먼저 읽습니다. 강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을 그 뜻풀이를 쫙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이 뒤따라서 다시 한 번 쫙 읽고 똑같이 한 번 쫙 풀이를 해야 됩니다. 이거 바로 그 앞에서 바로 그 첫 번 보고 어때요? 강독뿐만이 아니라 풀이까지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평소에 보통 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신하들 앞에서 못하면 어때요? 되게 창피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임금이 그 장면을 강독을 하는지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소위 수신이 제정 기심자는 신유 소 분치면 즉 부득 기정하며 유소 공구면 즉 부득 기정하며 이런 식으로 강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뜻풀이를 하겠죠. 이른바 몸을 닦음이 그 마음을 발음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 성내는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며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며 이런 식으로 뜻풀이를 쫙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임금이 또 제대로 하면
미암이 다시 방금 읽은 대목들의 상세 설명을 해주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호요에서 요는 음을 낙으로 읽지 않사옵니다. 찰이란 병을 다스리는 약이옵니다. 이렇게 임금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끝나면 우의정이 다시 한번 옷을 딱 박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익숙하게 읽고 잘 음미하소서. 그러면 임금이 알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 왕이 되려 신하들한테 현재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면 왕으로서의 채통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왕이 얼마나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왕 노릇하기 얼마나 힘든지 좀 느끼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경연이 끝나면 바로 이제 정치를 의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 중에 한 명이 다시 이제 지금 왕 대신에 누굽니까? 왕의 어머니 자전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또 넙죽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뭐라고 하냐면 을사년에 죄에 걸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자전이 이제 거기에다가 위험 있게 딱 한마디로 답변을 합니다.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옳고 그름을 가려서 해야 할 일이지만 나는 식견이 없는 부인이고 주상도 아직 어리니 차차 기다렸다가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위험 있게 얘기하니까 신하들도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 하면서 물러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학문을 하면서 수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를 신하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조선시대 왕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연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풀이를 하겠죠. 신하들이 밖으로 나와서 아침밥을 먹으러 가는데요. 빈청이라는 곳으로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시간이 한 세참? 이때쯤 되겠죠. 배도 고프고, 그러면 이제 밥을 기다리게 되는데, 밥을 기다리면서 이제 어때야 되겠어요? 뒤풀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그 강론을 할 때라든가, 또는 뭐 정치를 의논을 할 때 잘잘못을 서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하가 미암한테 그럽니다. 나으리, 글을 읽을 때 너무 늘어지시더이다. 이렇게 이제 좀 약간 핀잔을 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미암이 알겠소이다. 앞으로도 조심하리이다.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궁궐에서 아침밥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임금이 아침밥과 함께 술을 내려줍니다. 그 술을 선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임금이 신하들한테 주는 술을 선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원을 주로 4시가 이제 가져와가지고 신하들한테 이렇게 각자 따라서 주게 되는데 그 모습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술을 국자로 떠요. 보통 예전에 항아리에다가 담아와서 국자로 떠서 술잔을 하는데 그럼 신하들은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가지고 잔을 이렇게 높이 쳐들어서 술을 받게 되는데 이 잔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발이 아니라 해바라기씨를 담을 정도의 굉장히 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술을 따라주면 어때요? 이 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다가 이걸 또 임금이 주신 술이니까 원샷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이 술을 마시고 안 취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조정에서. 근데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 이 술을 마시고 안 취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분이 조선후기의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큰아들 학연한테 쓴 편지를 보면요. 나는 그 선원을 마시고 취한 적이 없었다. 그 정도로 난 정신력이 보통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신하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암도 역시 오늘 대취를 했습니다. 아주 크게 취해서 비틀거리고 신하들이 부축해서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해당 부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낮잠을 한숨 견하게 자고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큰 술을 원샷을 하게 되면 어때요?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토하게 되는데 임금이 주신 술은 토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나서 억지로 참고 잠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참
웃기는 에피소드이죠. 예. 여기까지 오늘 조선시대 왕의 일상을 보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왕 힘들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경연에서 공부도 해야 되지. 정치도 내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신하들의 말을 들어보고 거기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신하들은 계속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 잘못하면 거의 눈총 주는 정도로 해서 임금의 채통이 떨어지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요,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왕이 되라 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왕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뭐 연산군이니 광해군이니 숙종이니 이런 건 거의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왕들은 이렇게 늘 힘들고 특히 과로하고 그래서 병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